안녕 얘들아. 자, 드디어 20번 중에서 11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중간 지점을 돌파했네요. 마지막까지 우리 힘내봅시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제 사회문화 4단원. 자, 벌써 우리가 한 60% 지점을 돌파했습니다. 사회문화 교재 교과서 4단원의 문화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화의 속성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문화 안에 그 속에 들어있는 성격을 찾아내는 단원입니다. 자, 문화의 속성은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자, 바로 뭐냐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전, 둘, 축, 세 번 앞 글자만 따볼게요. 전, 축, 공, 학, 변. 이렇게 5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A형인지 B형인지 O형인지를 찾아내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례가 주어졌을 때 이게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특성인지를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봤을 때 야, 쟤 무슨 형일까? A형일까? B형일까?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처럼. 자, 그런데 내가 앞글자만 따놨지. 자, 우선 5가지를 머릿속에 한번 정확히 넣어볼게요. 전축, 공학, 변. 단어가 선생님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약간 단어가 건축공학과, 대학교 학과 중에 건축공학과랑 좀 비슷하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이때 외울 때 건축공학과가 전축공학과로 변했다라고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5가지. 뭐가 있더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전축공학변 이렇게 5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전축공학변 5가지. 첫 번째 문화의 속성은 전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축적성, 세 번째는 공유성, 네 번째는 문화는 학습하는 학습성, 5번째는 문화의 변동성, 전축공학변. 자,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화의 전체성은 자, 바로 이런 거예요. 전체성. 문화란 자, 어떤 문화 하나를 딱 봤을 때 이 문화는 요 하나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 문화가 다른 문화와 관련이 있지 않은지 한번 전체적으로 크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야, 한국 사람들 개고기 먹는다면서? 그 개고기를 왜 먹는 거야? 개고기, 한국인의 보양식 문화입니다. 그런데 왜 개고기를 먹게 됐을까? 한국 문화를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면서 왜 개고기를 먹게 됐는지 알아볼까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한국의 농경 문화와 관련이 있을까? 한국에서는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소나 돼지는 함부로 먹을 수가 없었구나. 그런데 보양은 해야 되니까 개고기를 먹었고,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애견 문화, 개와 사람과의 관계는 어땠을까? 뭐 이런 것들. 혹시 개고기를 먹는 게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금지하진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성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문화는 상호 유기적으로 모두 연관돼 있다, 관련돼 있다. 그러므로 문화를 이해할 때 이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연관성,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라는 게 문화의 전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성의 중요한 포인트는 문화는 혼자 단독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크게 봐라라는 이런 내용이 되고, 전체성은 우리가 총체성이라고도 표현이 종종 되기도 해요. 자, 이때 사실 이건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부분이고 얘가 출제가 될 때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 그래서 문화는 한 부분에 변화하게 되면 다른 부분이 연쇄적으로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부분이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쇄적 변동.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코로나라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자, 코로나는 자연현상이지만, 자, 우리 온라인 수업이라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사회문화 현상이죠. 온라인 수업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전자제품에 특히 이 태블릿 PC 같은 탭 같은 이런 전자제품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죠. 그리고 이런 걸로 교육의 문화가 온라인, 줌 이런 수업으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교육 문화도 바뀌었고 이것이 이제 수능에도 난이도가 조금 낮아지거나 이런 데도 영향을 주게 됐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교육 제도나 법 제도에도 서서히 서로 연결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문화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부분에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시험에 출제가 됐던 사례는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스마트폰이 역시나 교육 문화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스마트폰으로 막 불법 촬영 그런 동영상 같은 것들이 막 행해하게 되면서 법제도 이런 것들을 조금 제어하는 법제도도 되게 많이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업무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이 스마트폰으로 핀테크 이제 금융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런 산업들도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문화의 전체성의 두 가지 포인트는 문화는 연관돼 있다. 그래서 하나가 변하면 다른 부분에 연쇄적으로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들어갈게요. 축적성, 문화의 축적성. 자, 이 축적성. 자, 축적성은 딱 봤을 때 뭐냐면 쌓인다라는 뜻이죠. 문화가 쌓인다라는 건데, 자, 이런 거죠. 예전에 누군가가 바퀴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바퀴인데 이게 다음 세대에 이제 이 동그란 바퀴가 굉장히 잘 굴러가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피라미드 같은 걸 만들 때 이렇게 통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 위로 짐을 이렇게 드르륵 옮겼죠. 근데 그 다음 세대에 전해서 그렇구나. 이 동그란 형태는 되게 잘 굴러가기 때문에 물건을 옮기기 유용하구나. 누군가가 바퀴를 이렇게 발견하게 됐고 또 이 다음에 누군가 이 바퀴를 보고서 이 바퀴에다가 이렇게 수레를 달아가지고 만들면서 물건을 되게 편하네 이렇게 됐고 또 이게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차로 만들면 되게 편하지 이렇게 됐고 또 이 마차에서 또 응용이 돼서 이 바퀴가 또 자동차로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올 일 없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축적성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축적성의 중요한 포인트는 방금 얘기했듯이 첫 세대의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다음 세대의 전승이 돼요. 자, 우리가 바퀴라는 걸 발명했다라는 게 다음 세대들이 책이나 또는 이 말로, 구술로 전해져서 다음 세대의 전승이 돼요. 바퀴라는 게 있었구나. 이 바퀴에다가 이렇게 수레를 달아가지고 사람이 짐을 끌거나 말이 이렇게 하면은 되게 편하겠네. 자, 그래서 이 바퀴에 대한 정보가 다음 세대의 전승이 되는데 바로 이 전승이 되려면 뭘까요? 상징, 말이나 문자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전승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은 이 부분에 하나 더 쌓게 되죠. 여기다가 말을 달거나 또 이렇게 수레를 붙이거나 쌓이죠. 바로 이 전승된 게 상징을 통해서 전승된 것이 다음 세대에 축적돼요. 한 칸 더 축적되게 되죠. 그럼 또 이 쌓인 것들이 다음 세대에 또 전승되고 계속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서 다음 세대에 또 이만큼 전승된 게 또 이 위에 다음 세대가 또 다른 거를 축적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문화는 전승되고 축적되면서 발달된다 또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문화가 발달한다, 문화가 발전한다, 문화가 다양해진다 등등등 표현들. 그래서 축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징을 통해서 전승되고 축적돼서 문화가 발달된다, 발전된다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만 잘 잡아내면 절대 틀리지 않아요. 다음, 공유성. 문화의 공유성. 자, 선생님이 오늘 가족들과 함께 절에 갔다 왔어요. 자, 절에 갔는데 산을 지나가다가 여기 이렇게 돌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돌들이 쌓여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산에 가다가 이렇게 돌이 쌓여 있으면 알죠? 뭔지 알죠? 그래서 저랑 엄마도 얻는 가서 여기다 돌을 하나 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돌무더기를 보게 되면 아하 저게 뭐구나라고 알죠. 우리는 저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바로 뭐냐면 문화라는 거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동 양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돌무더기를 봤을 때 와 누군가가 소원을 빌어서 계속 쌓아졌나 보다라고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측할 수 있죠. 예측 가능성,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도 가서 거기다가 와 나도 저 사람들이 소원 빈 데다가 나도 돌 하나 얹어서 소원 빌어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됩니까? 공동의 장을 만들어준다라는 이런 표현들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공유성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공통적인 생활 양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 어떤 문화 현상을 봤을 때 아하 뭐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올드한 내용이지만 우리 예전에 우리 집에 초가집 있을 때 고추랑 수치랑 막 달려있어. 여러분 말 안 해도 예측할 수 있어. 아 애기 태어났구나 이렇게. 그래서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해 준다라는 거. 공유성, 전축공학변. 자, 이번엔 네 번째, 학습성. 자, 문화는 본능이 아니고 문화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문화는 태어난 후에 인간이 태어난 후에 후천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선천적이고 본능적이 아니라 태어난 후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후에 사회에서 진이야 젓가락질 똑바로 해야지 숟가락질 이렇게 하는 거고 어른들한테 인사 잘 해야지 라고 태어난 후에 후천적으로 사회화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학습성의 포인트는 후천적으로 사회화된 것이 문화다라는 거. 자,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일란성 쌍둥이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엄마가 사정이 있어서 자, 이 아이를 고아원에 보냈고 한 아이는 한국으로 입양이 됐고 한 아이는 미국으로 입양이 됐어요. 근데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자, 이 아이들은 20년이 된 후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자, 한 아이는 20년 동안 한국에서 한 아이는 20년 동안 미국에서 자란 거죠. 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너무 달라. 우선 옷차림부터 이 아이는 그냥 한국인들 일반적으로 입는 것처럼 입었는데 이 아이는 뭐 되게 까무잡잡하게 태닝을 하고 또 뭐 굉장히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노출이 심한 옷도 많이 입고 하고 또 밥을 먹는데 아 이게 된장찌개야 이게 김치찌개라고 하는데 아 너무 매워서 못 먹겠어 나는 햄버거를 되게 좋아해 막 이렇게 자 음식 좋아하는 것도 틀리고 옷 입는 스타일도 틀리고 그리고 언어도 한국말을 쓰고 미국말을 쓰죠. 자, 그래서 이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왜 똑같이 생겼는데 20년 뒤에 이 아이, 한국에서 자란 아이와 미국에서 자란 아이는 똑같은 외모를 가졌지만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죠? 언어도 틀리고, 좋아하는 음식도 틀리고, 또 좋아하는 가수도 틀리고, 그쵸? 자,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얘네들은 똑같이 태어났지만 바로 한국과 미국에서 후천적으로 서로 다른 사회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제시되고 다음 사례가 바로 학습성에 해당된다라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례 굉장히 유명한 사례입니다. 다음 변동성. 문화는 변해요. 자, 문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변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이 변하는 건 문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새로운 요소가 살짝 추가되기도 하고 또 원래 있었던 게 소멸되기도 하고 또 어떤 단어가 있나? 그리고 추가, 소멸 등등등등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변한다라는 거. 그럼 이런 사례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원래 우리나라의 김치는 고춧가루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 조선 전기에는. 그래서 우리는 하얀색 김치를 주로 먹었는데 임진왜란 때 고춧가루가 들어왔어요. 외국에서 고추가 들어왔어요. 사실 고추는 남미 쪽의 그런 농작물이죠. 고추가 들어오면서 이때부터 김치가 붉은색 김치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함유되면서 문화가 변했죠. 추가되고 이러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우리 옛날에는 우리 옛날에는 이제 휴식으로 식혜나 수정과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자,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물론 먹기도 하지만 지금은 식혜나 수정과 뭐 숭늉 이런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식후에 뭘 먹게 돼요?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어때요? 변했죠? 문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식습관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 변동성의 중요한 포인트는 자, 변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굉장히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굉장히 자주 느낌이 뭐냐면 마치 우리 일탈에서 차별적 제재와 차별 교제 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잘 구분 지어야 돼요. 자, 바로 뭐냐면 문화의 전체성도 변동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화의 속성 중에 여기 변동성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변동인데요? 여기도 변동이 들어가고 여기도 변동이 들어가요. 그러면 문제가 출제될 때 여기도 문화가 연쇄적으로 변한다라고 동사 표현이 나올 테고 여기도 문화가 이렇게 변한다 똑같이 나왔죠. 선생님 여기도 변한다고 여기도 변한다는데 어떻게 구분 지어요? 전체성과 변동성을. 자, 구분 짓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전체성에서 변하는 건 하나가 변하면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촤르륵 연쇄적인 변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같은 시대에 하나가 변하면 다른 요소가 촤르륵 연쇄적으로 변하는 거고 여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사라지거나 변하거나라는 거죠. 물론 제시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라고는 주지 않을 거예요. 그냥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다라는 그런 시간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게 될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되고 여기다만 대놓고 얘가 변하면서 다른 것들이 함께 변했다 이런 표현이 분명히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화의 속성 중요한 포인트 전축공학변 5개의 키워드를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리고 이 키워드들을 설명하는 중요한 각각의 포인트들만 잡아놓는다면 문화의 속성은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자, 아래쪽에 있는 내용 간단한 것들 해볼게요. 자, 좁은 의미의 문화와 두 번째, 아주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라 조금은 좀 가벼운 내용들로 들어가 볼게요. 자, 좁은 의미의 문화와 그리고 넓은 의미의 문화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문화와 넓은 의미의 문화. 자, 좁은 의미의 문화를 정의 내릴 때 굉장히 당연히 좁게 본다는 거죠. 좁게 본다는 건 뭐냐면 문화를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문화. 단독 출제 각은 아니에요. 단독 출제 각은 아닌데 1, 2, 3, 4, 5 중에 하나씩 기억, 니은, 리을 중에 하나씩 밑줄 친 기억은 좁은 의미 문화에 해당한다라고 묻는 문제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좁은 의미. 좁은 의미라는 건 문화를 굉장히 한정적으로 고상한 것. 문화란 고상한 것, 세련된 것, 고급스러운 것으로 봐요. 그리고 넓은 의미의 문화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급한 거든 되게 약간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모든 것을 문화로 봐요. 그래서 문화는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학습된 이런 양식들, 사회적으로 학습된 모든 것들을 다 문화라고 보는 거죠. 한마디로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를 다 인정하는 게 문화예요. 그럼 어떻게 구분 짓냐? 자, 이렇게 구분 지으면 돼요. 자, 이거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죠? 문화상품권. 너 되게 야 오늘 신문 문화면 봤어? 왜 이렇게 내용이 이상해? 이런 거. 문화인. 너 왜 이렇게 무식하냐? 문화인답지 못하게. 이런 것들. 자, 얘네들은 특징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좁은 의미는 문화가 앞에 옵니다. 앞에 온다. 이렇게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좁은 의미의 문화는 요 문화가 앞에서 한번 필터로 걸러내는 거예요. 필터로 한번 걸러내고 나쁜 것들은 다 튕겨내고 좋은 것들만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가 항상 앞에 위치하면서 이렇게 나쁜 것들 걸러내고 고상하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것만 문화로 남기는 거죠. 결론, 좁은 의미의 문화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문화라는 단어가 앞에서 딱 버티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은 넓은 의미의 문화 찾아낼 수 있겠죠? 넓은 의미의 문화. 여러분들
청소년 문화, 넓은 의미 문화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문화, 넓은 의미의 문화예요. 그다음에 뭐 강원도 문화, 전라도 문화 뭐 이런 것들 다 넓은 의미의 문화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 볼까요? 문화가 뒤에 있죠. 자, 이것은 문화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아야,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문화야. 야, 내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게. 그래서 얘는 뒤에서 문화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모든 것을 다 사회적으로 학습된 것들은 다 문화라고 이해를 해주는 거죠. 결론, 좁은 의미의 문화는 문화가 앞쪽에 위치해 있고 넓은 의미의 문화는 문화가 뒤쪽에 위치해 있다. 선생님, 그러면은 문화 이렇게만 써 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앞뒤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거는 그냥 크게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항상 봐야 된다는 거. 자, 끝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단어만 좀 알아두면 되는데 첫 번째 문화는 전체 문화가 있어요. 전체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을 전체 문화라고 합니다. 아까 이런 거죠. 한국 문화, 전체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전체 문화 안에는 하위 문화도 있습니다. 단어가 티가 팍팍 나죠? 하위, 아래에 위치한 문화. 한국 문화 안에는 한국 청소년 문화도 있고 청소년 문화, 뭐 10대 문화, 20대 문화, 40대 문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또 강원도 문화, 전라도 문화, 경상도 문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위 문화는 이 전체 문화 안에서 전체 문화 안에 있는 다양한 문화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 반문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반문화. 자, 반문화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약간 반항심이 깃든 반항하는 문화라는 뜻인데 이 반문화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위 문화 중에서도 약간 반항기 있는 문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10대 문화, 20대 문화, 30대 문화, 40대 문화, 50대 문화, 세대별로 문화가 있겠죠. 약간 서로 다른 문화가. 그런데 이 세대 문화 중에서 약간 반항기 있는 문화가 누굴까요? 보통은 이제 10대 청소년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10대 문화, 약간 청소년 문화, 뭐 이런 거. 뭐 20대도 그렇다고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이걸 외울 건 아니에요. 제시문에 드러나게 줄 거예요. 그래서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누리고 있는 문화. 하위 문화, 전체 문화 안에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성을 전체 문화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전체 문화의 아래에 위치한 문화, 반문화, 하위 문화 중에서 약간 반항심이 있는 그런 문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얘네가 가끔 헷갈리게 출제가 될 때가 있는데, 자, 여러분 선생님이 애들이 굉장히 자주 걸리는 오답 2개만 한번 소개를 해줘 볼게요. 자, 이 문장 수능에 출제가 됐던 문장입니다. 하위 문화의 총합은 전체 문화이다. 하위 문화의 총합은 전체 문화이다 라는 문장이 출제가 됐는데 기역, 니은, 디귿 문장으로 출제가 돼서 여러분 알죠? 얘가 2개 남았는데 하나는 얘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얘가 없고 골치 아프죠 이런 거. 자, 이거 볼까요? 예, 오답입니다. 왜요, 선생님? 여기 대한민국 안에 서울 문화, 경상도 이거 다 합치면은 전체 문화 아닌가요? 그런데 하위 문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10대 문화지만 내가 10대지만 나는 10대 취향 아니야. 거기 빠진 나는 10대, 20대 취향 나는 나만의 주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서울 문화, 강원도 문화, 전라도 문화 분명히 이런 문화 스타일이 있지만 반드시 거기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하위 문화, 마치 수적으로 하위 문화를 모두 더했다고 해서 이게 전체 문화는 아니다라는 거. 전체 문화에 속하지 않은 스타일의 문화도 존재한다라는 거. 자, 그럼 이 문장도 한번 봅시다. 반문화는 모두 하위 문화이다. 반문화는 모두 하위 문화이다. 출제된 문장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반문화는 여기 있잖아요. 반문화는 하위 문화 중에서도 약간 반항심이 깃든 문화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뒤집으면 어떨까요? 하위 문화는 모두 반문화이다.
사회문화는 모두 반문화이다. 이 문장은 어떨까요? 절대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사회문화 태계의 말장난 이런 것들에 낚이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교재 파일을 보면서 같이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고생했어요.